뉴스 정매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결론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 정치한 엄마들은 비리 사립 유치원들을 비호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공개된 인물은 자유한국당 이장호 의원과 각상도 의원, 이군현 의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대표가 조금 있다가 스튜디오에 나올 텐데 그때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장하나 위원도 같이 나오기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교통사고 났다고 하네요. 많이 안 다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홍문종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홍문종 의원의 주장은 박용진 3법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예. 한유총의 입장도 들어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법을 낼 테니까 그거를 심의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12월에 내겠다. 네, 12월에 내겠다는 건데, 박용진 의원은 이제 고의로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을 내겠다고 하면 시간을 끄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던데요. 이 주요 내용이 이런 거죠. 내가 유치원을 세울 때 땅도 사고 건물도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나도 우리도 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유재산이. 예,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사립유치원은 다른 사업자들하고 보통의 사업자들도 자기가 땅 사서 자기가 건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무신고 다 해서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투명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금을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한테. 근데 그분이 마침 몇 년 전에 사립유치원 컨설팅을 해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해주시던데요. 사립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취득세를 안 낸답니다. 취득세를 안 내요. 보통은 땅을 사면 다 취득세를 내잖아요. 예. 그걸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이고 그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가세를 걷지 않는데요. 병원이랑 똑같은 시스템인 거죠.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게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사실 사립유치원에서 세금을 내는 게 거의 없대. 그래서 세금 기장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들이 유치원에서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돈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립학교는 그럼 다릅니까? 물어봤더니 사립대학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건 사비예요. 그렇지만 국가 지원을 받으면 국가 내 기준에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라서 법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유재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는 다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다 받고 그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 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받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례로 보면 영어 유치원의 경우 있잖아요. 보통 이제 기자들이 영어 유치원을 쓰면 전화가 온답니다. 영어 유치원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 학원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분들의 사유재산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학교 건물 사용료를 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른 사업하는 대한민국에 사업하시는 분들과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저는 그냥 애기 엄마로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또 사립유치원의 불법 탈법 형태가 일반 회사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큰 죄를 지었나 작은 죄를 지었나 비교해보죠 이런 거예요. 불법은 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런 폭로하고 할 때 잘했다 그랬잖아요. 잘했다 그랬거든요. 네, 김병준 위원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네. 어느 순간 입장을 좀 바꾸어서 네. 지금 민주당 말에 비유를 빗대면 네. 유치원 쪽에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제가 박용진 의원이랑 이제 방송을 한 1년쯤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박용진 의원이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역구에서. 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뿌린 명함만 수백만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뭐 이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치원에 아이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엄마 아빠 하면 200명이잖아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200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게다가 유치원이 한두 곳이었겠어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전 같으면 미용실 뭐 아니면 경로당 아니면 이런 유치원 이런 거점들이 정치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표가 중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유총과 같은 이익단체가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심지어는 이 초창기에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토론회에 섭외가 안 돼서 기동민 의원이 뭐 토론회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보건복지위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나왔냐고 물었더니 응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교육위 의원을 섭외했는데 전부 고사해서 기동민 의원이 나왔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 처음 할 때 동료 의원들이 귀신같이 알고 친한 의원들에게 청을 넣는지 열화를 가리지 않고 본인한테 67명이 전화를 했대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존경하는 박 의원 걱정돼서 전화했다. 나 박용진 의원 좋아하는데 유치원하고 척지면 어떡하냐. 잘 협의해서 토론을 해라. 이런 회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표를 의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하는 대목이 있고요. 제가 이게 꼭 이상한 거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과거의 사례 중에서 제가 한 보도에 나온 겁니다. 한유총 전 회장 출신 모 씨가 예전에 신학용 그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입법 로비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뇌물공여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6.13 지방선거 당시에 한국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치권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행동들이 오해를 살만할 수 있다는 점을 한유총 관계자분들과 제가 그렇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해 살만한 부분이 없는지 두 쪽 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구마다 뭐 몇십 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60개가 넘는 데도 네.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그 학부모님하고도 연결되고 하니까. 아니, 그냥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원 괜찮던데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입소문 나는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기왕이면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표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박용진 의원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본인은 당선할 때 유치원연합회 도움 받지 않았고 이익단체들은 대개 현역에 줄 서는데 난 금배지 달아본 적 없는 초짜였기 때문에 주민들 일일이 만나서 표로 호소했다. 내 지지 기반은 풀뿌리 민심이다. 그러니 나는 유치원연합회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사과하는 태도가 있어야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어떤 본인들이 법안 대안을 갖고 있다면은 네. 뭐 지금 박용진 3법이랑 같이 묶어서 할 수도 그쵸? 있겠는데 지금은 없는데 12월 달에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학부모들도 납득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번에 처음 터진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리스트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리스트를 박용진 의원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고 법안을 할 때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서로
협의를 하지요. 그럴 때 그 부분을 고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지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는 사이에 일선 유치원에선 학부모를 상대로 한 폐원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학부모들이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문제 삼았던 울산에 네. 그 문제에 있던 유치원은 우리 방송 나가고 네. 그 유치원 원장이 사과문을 또 공개적으로 올리고 그렇죠. 예, 했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박수를. 예, 네. 울산에 이제 유치원 그 학부모님들이 네. 저 우리 YTN 제작진에게 너무 고맙다고. 아, 정말요? 예. 역시 뭐 이런 거 보면 그 언론의 힘이란 걸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몰랐던 사실을 좀 알려주고. 그렇죠. 바로 닦기 판단은 위해서. 이제 시민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숨 좀 돌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원래 녹화도 잘 늦는 법이 없는데 오늘 예, 살다 보면 그런 정말 일이 있죠.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만 그러니까요. 항상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절대 안 늦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단체 이미지가 될까 봐. 저 자리가 이상해요. 핑계가 아니고 저 정말 안 늦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지하철도 연착을 엄청 했어요. 저 오는 중간에 동안도. 사거리에 계속 경찰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네. 예. 희한하게 할 땐 그쪽 자리. 왜 그럴까요? 저의 오른쪽 자리는 늘 그렇습니다. 수맥이 흐르나 봐요. 수맥이 안 좋습니다. 예,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욱, 곽상도, 이군현 의원을 사립 유치원, 비리 사립 유치원을 비호한다 이렇게 지적했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국회 관련된 회의록이나 혹은 한유총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했거나 축사했던 분들 내용을 쭉 검토를 했고요. 아, 이번에 그냥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 지적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네, 봐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발표했던 이군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선 의원이신데 사선 임기 동안 거의 모든 임기 때마다 이제 관련해서 발언하셨던 건들이 이제 저희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저희가 재가공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회의록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장 의원님을 처음에 내보냈던 거는 저희가 또 새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을 했는데 모두 다 이장 의원님을 첫 번째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발언의 뭐 정도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었는데 아침 그 카드뉴스 발행한 날 이장 의원님께서 예결위에 가셔가지고 또 관련해서 한유총에 비호한다고 볼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장 의원이 또 유은혜 저 사회부 총장 또 설전을 벌여서 그게 그날이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당일날 나왔던 발언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의정 활동에서 관련해서 계속 이런 경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예. 곽상도 의원은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카드뉴스에 법률 대리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수식을 넣었는데요.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육위 소속 위원이시고 또 관련해서 이번 법안 소위에서 또 참석하셨었는데 아예 법안 소위에서 법률 심사 자체를 거의 거부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또 다른 법안을 준비를 할 테니 병합심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병합심사 이전에 어쨌든 법률을 검토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통과를 시킨 다음에 새로 또 법안을 논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형적인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또 관련해서 발언하셨던 여러 내용들이 저희 카드뉴스에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역할을 크게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 유치원장하고 어린이집 원장 이거 기관이 아니고 원장 개인인데 실명 공개하는 게 적법하냐. 근데 이 발언이 무려 2018년도 11월에 예결위에서 하셨던 발언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 정서나 법강정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 선거 때 공보나 본인 블로그에 국공립 영유아 유치원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표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또 관련 회의나 곽상도 블로그를 또 참고를 하면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총파업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데 이 부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공립 확대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거기까지만 듣고요. 네.
청취자 의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조르바님. 이분 프랑스에 사시는 분인데. 아, 조르바는 그리스인이 아니든가요? 네. 프랑스에서 3세 아이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궁금해요, 진짜. 예. 여기에서는 0세부터 3세까지 다니는 타가소도 정부 지원받는 곳은 아이도 마음대로 못 받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아이들이 섞일 수 있도록 시청에서 그렇죠. 일괄적으로 배당할 정도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주셨고요. 또 라떼홀릭님이 만화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근데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만화 내용이 사립 유치원이 이제 책임이 좀 덜하고 지금 요런 몰이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만화인데 이게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하원 가방 속에 유인물에 딸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만화를. 네, 맞습니다. 이건 여론 호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그래서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그리고 저 포털 댓글에요. 제가 댓글을 쭉 읽어봤거든요. 네. 우리나라 제일 큰 포털을. 근데 학부모님들 의견과 좀 배치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좀 하긴 했었거든요. 사유재산인데 왜 그러냐.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네. 그리고 무려 그 만화, 지금 같은 만화, 지금 화면은 안 보이는데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 둘이 엄마입니다. 둘이 엄마. 둘이 엄마? 네, 둘이 엄마. 네. 저희 활동가 중에 한 분이 둘이 엄마시거든요. 둘이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 아닌데. 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론몰이 플러스 또 전략적으로 그런 호칭을 쓰신 것이 아닌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책임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만화 같아요. 네, 내용이. 그렇죠. 네. 이런 저 그릴 때도 돈 많이 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거 아무나 제작할 수는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네. 또 관련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청취한다고 무려 당일에 설문지를 주고 그날 저녁에 바로 보내달라. 근데 이게 처음 학교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유총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무슨 어떤 학부모 조직이 있으세요. 거기랑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관련된 지원금을 학부모 통장에 직접 넣어줘라.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박용진 3법과 연결지어서 사실 학부모 통장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거의 4인 대 4인의 계약관계가 돼서 더 지원금에 대해서 알 방법이 감사하기 없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처벌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저희가 뭐 꼼수 중에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거의 요하는 설문을 유치원에서 원화를 통해서 보내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취합된 몇천 개, 뭐 몇만 개의 학부모의 의견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집이 됐다라고 주장할 수 발표되고 주장될 수 있는 근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아이가 원화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 써보내기도 그렇고 써보내기도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또 제보를 주시기도 하고. 아까 만화 둘이 엄마라고 그랬는데 장하나 의원 딸이 둘이네요. 이름이. 둘이 엄마 장하나 의원을 지칭하는 거네요. 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뭐 저희가 판단에 뭐, 맡기겠습니다. 예. 네.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네. 예,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왜 그 주장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공립유치원을 늘리면 사립유치원이 피해를 보니까 늘리지 마라. 근데 그분들 주장은 사유재산이니까 라잖아요. 사유재산이면 여기를 많이 늘리든 말든 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모순된 측면이 많이 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당은 과연 로비를 안 받느냐? 여당은 그러면 박용진 3법 통과에 적극적이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9개 의원실에 이제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지금 이제 취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많은 의원실에서는 당론으로 냈는데 자기 이름으로 거의 대표 발의된 법안에 반대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연히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실도 있고 그런데 여러 언론 통해 나간 것처럼 오재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이견을 공식적으로 표출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도 당론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당 어떻게 의원실별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공개하려고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 측면에서 이게 박용진 의원과 또 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당사자들만큼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계속 쟁점화시키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슬프면서도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다 한유총이랑 생각이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도 이번에 네. 사과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풀자 그리고 구체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한유총 의견과 일치하지 않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가 저는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처음 학교로 저번에 처음 할 때 저희 네. 꼬맹이 때문에 신청했었거든요. 그때 사립유치원이 1%가 안 됐었어요. 네. 참여율이. 네. 왜냐하면 같이 하면 국공립은 싸고 사실 사립은 그거보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엄마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갈 거다 이건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56.5% 참여하셨죠.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꼭 반영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좀 들기도 네네. 하더라고요. 확률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4,500여 개 정도로 추계를 하는데 사립유치원 중에서 거의 70-80% 이상의 원들이 한유총에 가입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가입되는 조직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소속이 안 된 유치원들도 있어요. 사립유치원. 그리고 기존에 전사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전국 사립유치원 연합회인 것 같아요. 전사련이라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훨씬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2017년도 9월에 집단 휴업을 한유총이 강행했을 때 당시에 집단 휴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언론 인터뷰도 나갔었고 처음 학교로나 에듀파인 같은 정부의 어떤 개혁적인 방향,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그간 협력을 해오셨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양쪽에 가입하시는 원도 있고 한쪽에만 가입하시는 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안에서는 이제 유치원에 지원을 넣어야 되는데 국공립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립도 넣어야겠다. 근데 어디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하니까 다른 분이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전사련 소속의 원은 없는지 자세히 아름아름 알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서로 주고 갈 정도로 한유총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진행해오는데 자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결국 그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 예정대로 폐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건지 정부 대책을 믿음을 합니까? 현재 정부가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폐원하면은 뭐 형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런 약간 경고성의 발언보다 학부모들이 더 원하는 거는 진짜로 어떤 치킨 게임 끝까지 가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내가 보육의 공백에 처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로 폐원을 하거나 휴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화모집 안 하는 데에 대해서 강경으로 하겠다는 카드와 함께 이제 진짜로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국공립 그리고 다른 사립유치원에서 원화를 받고 정말 안 되면 이 국공립 조기 달성 플러스 임시로 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원 심지어 교회나 지역에 있는 그런 종교기관에서 유휴공간으로 주중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교회는 많죠. 그런 부분들을 네. 임대를 하거나 또 사용해서 어떻게든 돌봄 공백이 없이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스 앱으로 그죠? 문자로 8328님께서 마트에서 하드 하나 훔쳐도 절도입니다. 엄마들 국회의원 출마하십시오. 이런 걸 주셨고 예스 앱으로 혐오 멈추기 연수님 정치하는 엄마들 늘 응원합니다. 팟캐스트 생겼던데 많은 엄마들 아빠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팟캐스트 뭡니까? 홍보 한번 하세요. 네. 저희 임시로 팟캐스트 1회 나갔는데 반응이 좋아서 오늘 2회차 등록 예. 했습니다.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은 관련해서 링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범 방송이라서 이렇게 공식으로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제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정치하는 엄마들? 그래요. 여러분들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